국내 100대 기업 CEO 중에 특성화고 옛날 말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9명이라고 하죠. 왜 7, 80년대만 해도 가난한 집 수재들이 주로 상고나 공고에 갔잖아요.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김웅부 카림그룹 회장, 최윤우 삼성 SDI 대표, KG그룹 곽재선 회장 등이 있고요. 금융권 CEO 중에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고 출신 천재, 이런 수식어로도 유명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인데요. 윤종규 회장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콧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상고 출신 말단회원으로 외환은행에 입사를 해서 주경 야독으로 야간대학을 마치고 공인회계사에 합격. 이듬해에는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전설적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윤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느라 잠자는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머리에 엄청난 성실함까지 갖춘 똑똑한 데다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던 거죠. KB금융 회장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회계사 합격 후 3일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윤종규 회장은 2002년 국민은행에 처음 영입됐는데요. 이후 회계처리 소송으로 퇴사를 했다가 2010년 KB금융의 재무책임자로 돌아오지만 파워게임에서 밀리면서 또다시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 KB금융의 세 번째 러브콜을 받고 회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2번이나 회사를 떠났던 사람이 회장에 올랐다, 이것만 봐도 와, 진짜 넘사벽 능력자구나 짐작이 가시죠? 더 놀라운 건 회장 취임 후의 실적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2010년대 만년 2위였던 KB금융지주를 업계 1위, 리딩 금융그룹으로 키워낸 주인공입니다. 특히 과감한 M&A로 그룹을 키우면서 역대 KB금융회장 최초로 3번째 연임에 성공, 9년이라는 최장수 CEO 기록을 세웠는데요. 과연 KB금융을 리딩금융에 올려세운 윤종규 회장의 리더십, 그 비밀은 뭐였을까요? 오늘의 상고 출신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윤종규 회장의 리더십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00년대 KB금융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CEO들의 무덤, CEO 5명이나 쫓겨난 흉가, 이거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역대 5명의 회장들이 모두 중징계를 받거나 임기 전에 자리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 흑역사를 끄는 게 바로 윤종규 회장입니다. 사실 윤종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 KB금융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국민은행 출신, 주택은행 출신들의 파벌 싸움에 회장과 은행장 모두가 사퇴한 초유의 위기 상황,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죠. 당시 윤 회장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직을 결속시키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 무기는 바로 소통 경영이었어요. 윤종규 회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나게 전국에 있는 영업점을 낍니다. 직원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자리는 물론 이동 중에서도 KB 지점만 보이면 예고 없이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하죠. KB가 되살아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바꿔야 할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간 건데요. 사실 윤종규 회장은 취임 전부터 특유의 작은형 리더십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장남처럼 막 카리스마가 있고 엄한 리더가 아니라 사력 있게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형으로서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는 작은형 같은 리더였던 거죠. 직원들이 집무실에 오면 문 앞으로 먼저 나와서 맞아주고 보고가 끝나면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배웅을 한다고 하는데요.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워낙에 머리가 좋고 회장이라는 위치도 있다 보니 조금 잘난 체도 할 것 같고 인간미는 조금 부족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겸손함과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고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영업점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은행장입니다,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고객들에게 다가갔고요. 영업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업무 환경도 확 뜯어 고칩니다. 영업 지원 창구를 단일화해서 승인에만 며칠씩 걸리던 업무를 반나절로 뚝딱 초스피드로 개선한 건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감에 빠졌던 조직은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로 확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슬로건 대신에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한 윤종규 회장의 진심이 제대로 먹혀들었던 셈이죠. 조직을 추스르는 데 성공한 윤종규 회장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바로 국내 1위 금융지주로 재도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당시 국내 금융시장은 신한금융지주가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KB의 영업이익은 9년 동안이나 신한에게 밀렸던 상황. 이러다가 리딩금융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윤종규 회장은 왕자를 탈환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2015년 업계 상위권 손해보험사였던 LIG 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엔 현대증권까지 인수합병하면서 비은행 계열사를 늘린 것인데요. 특히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는 1조 2,500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베팅하면서 과감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합니다. 사실 그동안 KB금융의 전임자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승자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몸을 사리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윤종규 회장은 달랐습니다.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 이렇게 실무진을 독려하면서 공격적으로 인수를 몰아붙인 건데요. 결과는 대박. KB증권으로 변모한 현대증권을 현재 그룹 내 순익 2, 3위를 다투는 복덩이가 됐고요. 마침내 2017년 KB금융은 신한을 제치고 리딩 금융그룹 자리에 올라섭니다. 무려 9년 만에 정산 탈환이었죠. 하지만 윤종규 회장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생명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까지 아우르는 막강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순이익 기여도가 40%대까지 성장한 것도 윤종규 회장의 과감한 M&A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면 타석 홈런을 터뜨린 윤종규표 M&A의 비결, 과연 뭐였을까요? 첫 번째, 바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회계사 출신의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재무통으로 꼽히죠. 특히 숫자만 딱 봐도 이상징후를 미리 단번에 잡아내는 탁월한 전문성은 M&A 승부처에서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사실 현대증권을 인수했을 때만 해도 너무 비싸게 사들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다 계산된 금액이었다고 해요. 당시 윤종규 회장은 현대증권의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 정도면 적정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금액으로는 1조 2천억 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계산이 들어갔죠. 아마 상대방도 비슷한 금액을 쓰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보자 해서 500억 원을 더 썼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쟁사를 제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고 분석한 덕분에 알짜 회사를 품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윤종규 회장 특유의 소통 경영이 M&A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했다는 점입니다. LIG 손해보험을 인수했을 당시 윤종규 회장은 본사 16층부터 일일이 내려오면서 전 직원을 안아주고 악수를 나눴다고 하죠. 진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스킨십 경영을 펼친 건데요. 이후에도 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직원들과 꾸준한 대화 시간을 가졌고요. 그룹의 실적이 올라갔을 때에는 가장 먼저 인수사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잘 됐다. 이런 원팀 리더십이야말로 윤종규 회장의 진짜 강점이었던 거죠. 과감한 M&A와 함께 KB금융의 위상을 더 끌어올린 또 하나의 무기, 바로 디지털입니다. 최근 은행권 최초로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KB금융의 알뜰폰 사업 리브앱. 이 사업은 디지털과 결합해 은행의 신시장을 개척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사실 리브앱은 윤종규 회장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 윤종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이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의 업무가 아닌 통신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윤 회장은 금융당국을 꾸준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샌드박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고 2019년 리브엠을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윤종규 회장의 뚝심은 곳곳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밀착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KB스타 금융앱은 시중은행 앱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 중이고요. KB국민인증서는 금융권 최초이자 최대 이용자를 확보했는데요. 과연 리딩 금융을 넘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봐야겠죠. 올해 사면임을 채우는 윤종규 회장은 미래에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회장이고 싶다. 개개인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9년 동안 윤종규 회장이 보인 진정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번지르르한 말보다 직접 발로 뛰며 직원들의 마음을 열고 또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먼저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부지런함. 이런 노력들이 KB금융의 도약을 이끈 원동력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차기 회장이 윤종규 회장이 뿌린 씨앗을 어떻게 더 키워낼지 KB금융의 미래,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죠.